안녕하세요. 넥스트렌드입니다.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극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개표가 시작된 이후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는 듯 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바이든 후보가 우세한 지역이 늘어나면서 결국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플로리다와 오하이오와 같은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모두 승리하고도 대선에서 패배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4번의 미국 대선 결과를 나타낸 것인데요.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을 때에는 플로리다와 오하이오에서 모두 승리했고, 마찬가지로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었을 때에도 이곳에서 모두 승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두 경합주가 대선 결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당초 여론조사 결과 플로리다에서 바이든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오는 등 바이든의 승리가 일찌감치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개표가 시작된 이후 플로리다와 오하이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승리하자 패배할 수도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공화당 지역인 아리조나에서 바이든이 승리하면서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아리조나는 1996년 이후 한 번도 민주당이 승리하지 못한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에 개표가 진행되면서 바이든이 위스콘신과 미시건, 펜실베니아 등에서 역전에 성공했고 결국 대선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의 탄생은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대폭 강화되면서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산업에 큰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실제로 바이든 당선자의 대선 공약에서 클린 에너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 불가역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클린 에너지와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에 4년간 2조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인프라, 자동차 산업, 교통체계, 전력, 빌딩 등에 투자할 것인데 특히 자동차 산업 및 서플라이 체인, 인프라 영역에서 100만 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든다고 합니다. 자동차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전기차 충전소를 강조한 것이 눈에 띕니다. 50만 개의 전기차 충전소를 지을 것이며 이를 통해 미국의 교통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전기차는 물론 충전과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뉴욕타임즈는 바이든 당선자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취임하자마자 취할 것으로 보이는 조치들을 정리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입니다. 바이든 당선자는 대선 캠페인 때부터 이 문제에 관해 지속적으로 언급해왔습니다.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체결된 파리 기후협약은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의 주도로 만들어졌는데요. 지구의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2도씨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를 사기라고 일축했고 파리 기후협약에서도 탈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4일 마침내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했고 이에 따라 미국은 파리 기후협약에 서명한 국가들 가운데 유일한 탈퇴 국가가 되었습니다. 바이든은 이 같은 조치를 되돌리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은 온실가스의 공격적인 감축을 위해 주요국 지도자들과 함께 Climate World Summit을 만들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에서 후퇴시킨 에너지 관련 정책도 되돌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트럼프 정부는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반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왔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2017년 3월에 서명한 행정명령을 통해 정부 기관들이 추진하던 기후 정책을 폐기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이 역시 바이든 정부가 되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미 의회가 추진하는 경기부양책에 클린 에너지 관련 조항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미국의 이 같은 변화는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산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나사에서 발표하는 지구 평균 온도를 나타낸 것인데요. 현재 지구 온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작용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상 고온 현상과 태풍, 산불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발생했던 엄청난 규모의 산불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시베리아의 영구동토층이 잇따라 녹으면서 얼음 속에 묻혀있던 병원체 발견이 속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병원체에 감염된 사람과 술록들이 사망한 것은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9년 12월 EU가 기후변화와 환경 분야의 청사진을 담은 유럽 그린딜을 발표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탄소 배출 제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큰 비용이 발생하겠지만 폭염으로 연간 9만 명이 사망하고 수천억 유로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는 등 부작용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특히 전기차 구매 보조금 확대, 부가가치세 한시적 감면, 노후차 교체 지원금 적용
등의 내수 촉진 정책이 시행되면서 전기차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 유엔 총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감소세로 전환하고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은 석탄 발전 의존도를 낮추면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14.5 계획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정책 방향과 맞물려 있습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 트럼프 정부가 기후변화를 부인하면서 이 같은 움직임과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공격적인 친환경 정책을 내세운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서 미국도 기후변화 대응에 본격적으로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주요 경제권들이 모두 전기차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바이든의 당선이 확실시된 이후 국내 증시 역시 전기차와 친환경 종목들을 중심으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기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글로벌 산업 지형과 금융시장에 더욱 큰 파급 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투자에 있어서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움직임입니다. 이상 넥스트렌드였습니다.